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학부 끝나고 2년간 로펌 스텝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경험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로펌에서 일을 했었는지. 저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흔히 얘기하는 4대 로펌 중에 하나에서 근무를 했었어요. 제가 옛날에 로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다들 첫 반응이 변호사야?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아니요? 하면은 두 번째 반응이 그럼 비서야?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저는 둘 다 아니었어요. 보통 사람들이 로펌이면 뭔가 변호사나 비서밖에 없는 줄 아는데 로펌도 일반 회사랑 똑같아요. 조금 특수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일반 회사랑 똑같아요. 그래서 그 로펌 안에 회사에서 있어야 하는 팀들, 뭐 인사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총무부 있고 또 저희는 도서관도 사내에 있었어서 사서분도 계셨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또는 비서만이 아니라는 점. 그래서 저는 어떤 팀에서 일을 했었냐면요. 저는 전략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그럼 이제 무엇을 하는 팀이냐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자면 그 로펌에서는 흔히 외국 법률 잡지에서 로펌 랭킹을 매년 이제 발행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뉴스 보면 가끔 어떤 로펌이 뭐 티어 1을 이 분야에서 티어 1을 했다. 뭐 티어 2를 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그게 어떤 뭐 리걸 오백이라던가 로이터스라던가 막 다양한 이제 외국 잡지에서 로펌 랭킹을 서브미션을 바탕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. 매년 이제 발행되는 순위를 저희 팀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관련 글을 적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로펌 순위가 발행이 되면 그 외국 법률 잡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법률 잡지에 저희 로펌의 광고를 게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. 저희 로펌이 되게 큰 로펌이어서 외국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려는 로펌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국으로 가기 위한 홍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일들을 주로 맡아서 했었고요. 그리고 또 그 외에 잡다한 회사에서 영어가 필요한 일들, 뭐 그냥 진짜 간단하게 외국분들이 저희에게 저희 로펌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팀으로 그 전화가 와요.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기도 하고 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번역이라던가 통역 관련된 다양한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했었습니다. 네. 로펌 직원의 스펙. 우선은 제 스펙에 대해서는 전 나중에 또 Q&A로 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 스펙은 아직 얘기를 안 할 거고요. 로펌 직원들의 스펙이 어떻게 되었었는지, 스태프분들의 스펙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다 서울 4년제 대학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대학도 아니고 좀 유명한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로펌 스태프분들 중에 많았었고, 제가 만났던 로펌 직원들 그리고 비서분들 포함해서 는 다 그 서울 4년제 대학 이상이었었어요. 좀 학벌을 보는 것 같아요, 로펌에서는. 자, 2년간 연봉을 어떻게 받았었는지 우선 초봉을 설명을 드릴게요. 저는 2019년도에 입사를 했었어요. 2019년도 8월에 입사를 했어서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. 근데 저 때는 초봉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3천만 원 이상? 3,500 이하였었어요.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었었고 상승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다른 회사들은 퍼센티지로 상승률을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정액 상승률이었어요. 그래서 1년 만근을 세후로 월급을 받는 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상승이 됐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에 뭐 1년 만근 2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한다면 2020년에는 265만 원 정도를 받은 거죠. 그 사원급, 대리급, 과장이라고 더 이제 오르지 않고 물론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게 비슷해요.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승률이 사실 큰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 외에도 저희는 상여금이 있었어서 추석이라던가 설날에 한 50만 원 정도 추석 상여금이 따로 있었어요.
그 외에 회사에서 받는 돈은 없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복지랑 워라밸이 어떻게 되었었는지. 우선은 워라밸은 진짜 좋았어요.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한 적이 5번 안에 꼽는 것 같아요. 야근할 일이 거의 없었고, 야근을 한다고 하면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었어요. 그치만 비서분들은 조금 더 바쁘다고 들었었는데, 저희 팀은 특히 막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았어요. 좀 여유로운 팀이었었고, 엄청 일이 많은 팀은 아니었었고요.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팀 바이 팀이긴 한데, 저희 팀은 좀 다들 되게 플렉시블 하셨어가지고, 그렇게, 네, 당일에 제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겼다. 그러면 당일 반차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유연했었던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팀은 그랬고, 또 다른 팀은 좀 더 수직적인 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복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. 복지가 사실 별로 없기는 한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로펌에서 되게 좋았던 점은 로펌에 도서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신작 도서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때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매일 도서관에 가서, 거기 또 커피 머신도 있어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도 하나씩 빌리고 커피 머신도 이제 커피 하나씩 내려가지고 자리로 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복지는 우선 이게 복지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렇긴 한데, 엄청 막 야근을 많이 해야 된다던가 일에서 엄청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 자체가 아니었었거든요. 우선 저희 팀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, 육아를 하신다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편하게 좀 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유연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셨다거나 아이가 있다던가 하면 좀 더 유연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해주시기도 하고, 또 그리고 그 육아휴직도 풀로 다 쓸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그 육아휴직 제도는 잘 되어 있어서, 네. 근데 안 좋았던 점은 회사 안에 창문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창문이 있는 데는 다 이제 변호사실인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그 비서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앉는 곳은 이 그 중간에 이렇게 앉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그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로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퍼들이 진짜 많거든요. 문서들이, 이런 그 프린트해야 되는 문서들이 진짜 많았어서 약간 공기가 안 좋았던 점? 복지 얘기하다가 단점 얘기하네? 근데 그런 점이 좀 안 좋았어요. 마지막으로 퇴사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저는 이제 2년을 만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, 큰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, 되게 이거는 그냥 로펌 스텝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,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뭐 상여금이라던가 보너스라던가 아니면 진급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이 되는 곳이 아니라, 그 진급도 이제 사원급에서 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막 잘한다고 빨리 올라가고 이런 거 더 많이 그 회사를 다닌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었고,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다니려면 다닐 수 있는 회사인데,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성과를 인정받기 좀 어렵다,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. 아무래도 로펌이 좀 수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잘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어요. 저는 이제 마케팅 부서에 있었으니까 매번 이제 광고를 게재하는 일을 했는데, 예를 들면 그 광고를 매년 이제 똑같이 그 문구를 쓰는 거 있잖아요. 전혀 바뀌지 않고 매년 이제 똑같은 문구를 쓰고, 그래서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없고, 그리고 아무래도 로펌은 변호사 집단이잖아요. 회사 자체가 변호사 위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, 좀 어떤 집단을 가더라도 내가 맡은 분야의 산업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들은 이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거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그 팀에서 그 개인이 발휘하는 창의력도 좀 없지만 팀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결국엔 이게 변호사가 승인을 해야지 넘어가는 그런, 내 팀에서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나중에 팀장급이 되더라도 나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,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
네, 그런 점이 있었고요. 또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로는 약간 경력이 물경력이 된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좀 특수한 일이잖아요. 외국 법률 잡지에서 랭킹을 관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에선 살짝 다른 산업에도 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로펌에서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이 경력을 살려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 무경력이 되고 있다는 저는 한 회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뭐 외국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 다른 회사에서도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저의 엔드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내가 경력을 나중에 살려서 이직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물론 이 경력을 살려서 이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하지만 많진 않아요. 이 경력을 살리기가 다른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로펌이다 보니까. 네. 그리고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, 이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로펌은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저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았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저만의 일이고, 저만의 문제이고요. 되게 잘 다니시는 분은 아직까지 저랑 같이 동기로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잘 다니세요. 그래서 만족하시고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, 저는 좀 그 저의 성향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게요.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래서 제가 로펌을 그만두고 뭘 했는지 저는 대학원에 갔었습니다. 네, 대학원에 가서 제가 학부 졸업한 그 전공이랑 똑같은 전공의 대학원을 가서 2년간 근무를 하고 미국 인턴을 다녀와서 지금은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. 이 경험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